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. 이제 제가 파주 귀신 아파트에 살 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몇 개 좀 누락한 게 있어서 이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 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긴 얘기는 아니니까요. 예,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저희 아파트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귀신 아파트로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인데,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이제 살 때 저희 어머니랑 아버님이 주무시는 안방이 여기 있었고,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이쪽 복도로 이렇게 옆으로 가면은 이쪽에 드레스룸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드레스룸을 저희가 이제 남동생과 저랑 함께 같이 잤던 방이었는데,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님, 아버님 여기서 주무시고 저랑 남동생 이렇게 항상 잤는데, 이 방에서 잘 때마다 항상 기괴한 꿈을 꿨었습니다. 근데 저희 남동생은 항상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속닥거리는 소리도 들었고, 뭐 저희 어머니도 이제 속닥거리는 소리도 들었다. 심지어 새벽에는 집에 아무도 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새벽에 누가 밥 짓는 냄새도 나고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밥을 지으면 그 구수한 냄새 같은 거 나잖아요. 뭐 또 나쁘게 맡으면은 뭐 살짝 이제 방구 냄새 같은, 그런 냄새가 이제 새벽에 솔솔 풍겼었는데, 저도 그 냄새를 맡고 항상 새벽에 이게 무슨 냄새지, 강냉이 같은 냄새도 나고 밥 냄새도 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귀신들 냄새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모님이 그런 냄새를 맡고 그런 이제 귀신집에 살면서 살았습니다. 근데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, 제가 이 집에서 잘 때마다 항상 보던 사람이 있었어요. 어떤 거였냐면, 항상 어떤 여자 귀신이 항상 이런 식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냥 쳐다보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, 제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.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이 귀신이 이렇게 위에서 붙어 있다라고 할까요? 여자 귀신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. 굉장히 무서웠습니다. 그 당시 저를 계속, 제가 이제 꿈뻑꿈뻑 눈을 뜨고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따다다다닥 하면서 움직이고, 그리고 또 저를 쳐다보고, 또 벽 쪽으로 갔다가 또 저를 이런 식으로 또 쳐다보고, 굉장히 이게 좀 기괴해요. 뭐 귀신이 뭐 꿈에서 뭐 봤다, 귀신을 뭐 꿈에서 봤다 하면은 귀신 보고 무서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, 계속 정신산만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, 거의 뭐 바퀴벌레 움직일 때 그 무빙 여러분들 아시죠? 따다다다다 하면서 움직이잖아요. 그런 움직임처럼 계속 저를 보는 겁니다.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이거 뭐 실제로 본 것보다 꿈에서 가위 눌리면서 매번 봤고, 이 사람을 거의 뭐 한 번, 두 번 정도 보는 게 아니라 거의 꿈에서 계속 봤습니다. 그 방에서 잘 때마다 가위 안 눌리면은 진짜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거의 자주 가위를 눌렸었는데요. 전 여기에서 이제 좀 메인 포인트는,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좀 소름 돋겠지만, 이 사람을 계속 봤잖아요. 보면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, 매번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온몸에 진짜 진땀이 너무 흘러서 나중 되니까 추울 정도로 기력도 많이 약해지고, 오히려 잠잘 때가 무서울 정도였거든요.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항상 얘기를 했어요. 이 방에서 잘 때마다 무섭다라고 했는데, 심리적으로 네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어머니도 얘기를 하고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,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가,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. 뭐 가위를 눌린 얘기를 했다는 등, 뭐 새벽에 이제 주방에서 뭔가 이렇게 칼질하는 소리가 난다는 둥, 뭐 누가 밥하는 냄새가 난다는 둥,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잠을 못 잘까봐 얘기를 못 했다라고 하시고, 결국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 옆방에서 저희 끝방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기는 했지만, 결론적으로 집 분위기가 이렇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자다가 이제 부모님이 결국에는 저쪽 끝방에서 자라고 해가지고 끝방으로 저희 방 이동을 하고 나서는 그렇게 이제 귀신을 보는 일은 없었는데, 그 끝방에서도 뭐 귀신을 보긴 했지만 이렇게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, 그 귀신이
뭐 흰색 소복을 입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색깔이 좀 있는 이런 드레스를 입고 맨발로 항상 벽을 탔거든요. 이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. 그리고 대충 이제 인상착의를 보시면은 좀 마른 여자였는데 머리가 살짝 중단발 정도 느낌. 예. 그리고 얼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느낌상으로 봤을 때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. 굉장히 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거, 예, 굉장히 항상 느꼈었는데 이제 좀 기막힌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. 이 여자를 제가 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익숙해질 때쯤 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보였습니다. 소름 돋죠. 얼굴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진으로 보았을 때는 뭐 이렇게 뭐 분장을 해가지고 막 소름 돋고 이러겠지만 실제로 귀신을 보면요 이런 분장의 느낌보다는 그 사람이 그 당시 어떻게 다쳤는지가 예상이 될 정도.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서 뭐 피가 묻어 있고 이러지만 실제로 제가 그때 봤던 귀신은 분명히 머리가 이렇게 있었지만 이 부분이 어디가 좀 머리가 좀 날아간 것 같았고 얼굴이 좀 찌그러진 그런 얼굴이었습니다. 굉장히 좀 소름 돋죠. 저는 그냥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을 거다라고 뭐 예상이 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다쳤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무섭거든요. 피도 막 뚝뚝뚝 흘리고.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뭐냐면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건데요. 저희 아파트 사람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 옆에 있던 주민이 옷을 이렇게 예쁘게 드레스를 입고요. 저희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라고 합니다. 너무 소름 돋죠. 이때 말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 이 아파트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 저희가 지금 뭐 제가 정확히 어디 아파트라고 얘기를 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이제 귀신 아파트를 P 아파트라고 치면요. K 아파트에서 사시던 주민이 굳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자살을 하신 거예요. 예, 생을 마감을 한 거죠.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로는 사람들이 추측하기에는 이 K 아파트는 층수가 높지 않았다. 혹시나 애매하게 떨어지면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층수가 높은 저희 아파트로 올라오셔가지고 여기서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내버두고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내버두고 점프를 그대로 하셨다라고 합니다. 근데 굉장히 좀 소름이 돋는 건 뭐냐면 저희 그 아파트 있죠. 아파트가 있으면은 여기 상가가 있어요. 이 상가 가는 길목에 떨어져가지고 그 당시에 길 지나가는 아이들이며 노인분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다라고 합니다. 저는 물론 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의 인상착의를 제가 꿈에서 봤잖아요. 예, 제 친구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너 얼마 전에 얼마 전까지 아니면 뭐 작년에 이 아파트에서 실제로 투신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가 20대 정도였고 그리고 그 여자가 대학생이라는 얘기들도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. 투신 자살을 했는데 그분 혹시 뭐 입고 죽었어? 너 실제로 봤어라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봤대요. 근데 화장도 되게 예쁘게 했고 근데 이게 화장을 했고 입을 빨갛게 칠하고 그게 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화장을 한 것 같았다. 그리고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드레스가 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생을 마감을 했다.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아줌마들, 아저씨들이 얘기하기를 뭐 쯧쯧쯧하면서 이렇게 좀 꾸미고 생을 마감한 거 보니까 이제 생을 완전히 좀 포기하려고 했던 작정했던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당시에 제 친구도 그 사건을 보고 나서 뭐 며칠간 굉장히 좀 악몽도 꾸고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이 귀신을 계속 보고 나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계속 아프시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저희 어머니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거의 1년간 병원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. 뭐 2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집에 들어오시면 또 입원하시고 또 입원하시고 계속 이걸 반복을 해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러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. 저희 아파트에서 저희 그 어머니가 일산백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900번 버스 요거를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 그 버스 기사 분이
너는 뭐 이렇게 맨날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타냐? 뭐 맨날 병원 앞에서 내리는데 뭐 누가 아프냐라고 물어봐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아프다라고 얘기했더니 버스 기사가 어디 사는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을 얘기해줬더니만 거기 아파트에서는 별로 그렇게 살다가 나온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. 재수없는 소리지만 너도 그 아파트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빨리 나오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 버스 기사 분께서도 좀 찝찝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이 타로 점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연히 친구랑 이제 타로 점집을 갔었는데 그 타로 점집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너희 어머니 아프지 않냐? 너희 어머니 곧 돌아가실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기운이 안 좋으니까 빨리 나와라. 안 그러면은 절대로 너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결국엔 그 집을 나오게 될 것이다. 너희들 자의로 나올 수는 없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좀 안 좋게 얘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를 해 이러고 말았거든요. 근데 그걸 저희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도 그럴 일은 없다, 미신은 믿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근데 결론적으로 보시면요, 저희 어머니랑 아버님은 이 집에 살면서 결국 싸움이 잦아지고요, 그리고 결국 이혼하셨습니다. 좀 슬픈 역사죠. 슬픈 이야기죠. 어머니가 아버님이랑 이혼하시고 집을 나왔을 때 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데 병원을 한 번도 안 가셨고 지금까지도 잘 살고 계시고요. 이 집에 남아있던 아버지, 그리고 저희 남동생은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 저는 마침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왔지만 군부대에 입대를 하게 되고요. 아버님 혼자만 남게 되었죠. 이 집에서. 결국 군부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. 아버님이 쓰러졌다고. 그리고 아버님이, 저희 아버지가 혼수 상태다 라는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이미 뭐 뇌출혈, 지주막하 뇌출혈이 진행된 상태고 뇌 절반이 거의 녹아내릴 거다라는 얘기를, 절망적인 얘기를 했죠. 너무너무 슬펐죠. 1년간 아버님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데 딱 1년째, 쓰러지신 지 딱 1년째 되시던 날에 아버님은 돌아가셨고요. 그리고 돌아가시자마자 저희 집이 희한하게도 경매가 돼서 집이 팔려 나갔습니다. 그리고 저랑 남동생은 쫓겨나듯이 다른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. 뭐 이제 전반적으로 이 귀신을 봐서 그런 건지, 그 귀신을 자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 귀신을 봐서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, 지금은 귀신을 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운들은 많이 느끼긴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는 귀신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참 다행이죠. 그때 생각해보면은 그 귀신을 안 봤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, 뭐 아니면 그래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, 내가 귀가 쇠약해져서 이 귀신을 본 거고 괜히 또 마음이 안 좋아져서 그런 재수없는 일을 또 겪다 보니까 또 이래저래 또 이제 엮어보면 또 엮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, 여러분들도 절대로 집을 이사를 하실 때 항상 풍수지리를 중요하게 보시고요. 그리고 거기 동네에 오래 사시던 분들의 이야기를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저희가 이 집에 처음에 이사 오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 집이 원래 세워지기 전에 뭐 공동묘지를 깎아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, 한센병이라는 뭐 그 병 환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살던 그런 마을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이 아파트가 굉장히 좀 비싸고 잘 나가는 아파트였지만 결론적으로 10년 뒤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,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제 이웃 주민들 중에서, 가족들 중에서 멀쩡하게 살아남으신 분들은 아쉽게도 없습니다. 심지어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도 이 아파트에 사시면서 돌아가셨고, 이 아파트에 뭐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, 희한하게도 여기 계시던 뭐 노래방 사장님도 그렇고, 그리고 또 여기서 PC방을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도 자살을 하셨고, 노래방 사장님도 자살하셨고, 하여튼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목숨을 끊는 분들이 많고요. 뭐 토막살인 사건도 일어났었고, 뭐 이게 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별로 좋지 않은 아파트였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이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좋은 기운으로 잘 살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, 제가 여태까지 느낀 거로는 안 좋다라고 하면은 당장 나오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어디 아파트인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뭐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미신이라는 건 없지만
또 아예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또 믿을 분들은 믿으시고 믿지 않으실 분은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제가 뭐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참 희한하고 미스터리한 일들이 참 많은데 관련해가지고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좀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. 예,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다음 영상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